우주는 신비한 천체들로 넘쳐나는데 그 중에는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답을 찾기보다 의문에 빠지기만 하는 천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우주의 주민인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수수께끼 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가장 큰 블랙홀과 그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블랙홀은 우주의 유령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 이외에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도 반사하지도 않고 항성이나 행성처럼 일반 망원경으로는 볼 수도 없습니다. 블랙홀이라는 우주의 살인마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이 정도로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과학자들은 과연 어떻게 발견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블랙홀을 찾으려면 탐정 같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숨어있는 거대한 천체가 우주에 남긴 단서는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18세기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존 미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라고 칭하는 기묘한 천체의 존재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뉴턴의 천체역학과 빛의 입자설을 결합했습니다.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너무 강해서 빛이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천체가 있는데 그 어두운 별은 분명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가설이었지만 19세기 과학자들은 그것을 서둘러 입증하거나 반론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 중력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아닌 질량이나 에너지의 존재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질량은 시간과 공간의 왜곡을 야기하며 천체는 이 왜곡된 공간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이게 된 것은 존 아치볼트 휠러가 1967년 우주에 관한 강의에서 이들 천체에 대해 해설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천문 물리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망원경은 블랙홀 주변의 환경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찰된 바에 의하면 사건의 지평선의 근처에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질들이 블랙홀에 끌어당겨지면 수백만 도로 가열되기 때문에 X선 대역에서 빛이 납니다. 2019년 4월 10일,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날 천문 물리학자들은 지구에서 5,400만 광년 떨어진 메시의 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촬영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화면에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강착원만이 찍혔고 그 안에는 검은 점이 보였는데요. 이것으로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계속해서 모아왔습니다. 그 연구 덕분에 우리들은 블랙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블랙홀은 막강한 인력을 가진 시공간의 영역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물체나 혹은 빛의 입자조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홀의 질량이 클수록 공간의 왜곡은 강해집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거대 천체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건의 지평선이란 천문 물리학에서의 경계면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더 이상 우리가 익숙한 기존의 물리법칙을 가진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블랙홀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암흑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블랙홀은 어떻게 생기는가? 현재 천문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초대 질량 블랙홀이나 항성 질량 블랙홀 외에도 아직 가설이긴 하지만 양자 블랙홀이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상 블랙홀이라고도 불리며 이론적으로는 시공간에서의 양자 요동에 의해 생기는 극소수의 천체입니다. 이 천체들은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거대 천체를 관찰하기로 할게요. 그러니 이들과는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수십 배의 항성의 일생 마지막 단계에 발생합니다. 항성은 연료를 다 쓰고 나면 백색요성이 되든지 중성자별이 되든지 아니면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의 반경은 불과 수킬로미터이지만 질량은 태양의 5배에서 100배가 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들이 항성 붕괴 후 불과 몇 초 만에 빠르게 출현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 질량 블랙홀에 비하면 그다지 흥미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자, 누구나 주목하는 거대 천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란 태양의 100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천체인데요. 이들은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면서 주위의 모든 천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스타라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 우리 은하 내의 블랙홀도 2022년에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살인마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은 그 움직임의 양상에 대해 몇 가지 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측 모델에 따르면 항성 질량 블랙홀은 가스와 먼지, 가까이에 있는 항성과 행성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며 성장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이렇게 거대한 크기에 이르려면 수십억 년이 걸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점심시간이죠. 다른 설은 두 블랙홀이 합쳐져서 하나의 초거대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질량의 블랙홀이 합쳐져 거대한 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류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두 개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합쳐지는 모습을 생생한 라이브로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NGC 7277 은하에서는 1억 5,400만 배의 태양 질량과 630만 배의 태양 질량의 두 개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합체하면 과연 어떤 몬스터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이 이벤트는 1은하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단 1은하년이란 2억 5천만 년 정도라는 게 문제네요. CID 947 은하의 블랙홀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현대 기술 덕분에 하늘의 어두운 구석까지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상과 우주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문 물리학자들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은하를 발견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에서 CID 947이라는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은하였지만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로 인해 과학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 천문학 연구소의 베니 트라크텐 브로트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기대했던 것은 고전적인 블랙홀의 발견이었지만 그들이 조우한 것은 어딘지 모를 별종의 블랙홀이었습니다. 그 거대 블랙홀은 천문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조사팀의 데이터에 따르면 CID 947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매우 거대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 중에서도 최정상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거의 70억 배입니다. 이 암흑별은 빅뱅의 약 20억 년 후 초기 우주에서 탄생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그리 특별히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이 블랙홀을 계속 조사한 것은 미국 예일대학의 메건 유리 박사와 그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우주 공간에서 X선을 캐치하는 XMM 뉴턴과 찬드라 궤도 망원경을 사용하여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이 블랙홀의 질량이 원래 은하의 8분의 1이나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국소 우주에서는 블랙홀의 질량은 원래 은하의 0.2%에서 0.5% 정도가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블랙홀은 어떻게 보통 크기의 은하 중심에 나타났을까요?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그 은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성장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은하와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형성에 관한 이론에 반하는 것입니다. 은하와 그 중심의 블랙홀은 거의 같은 속도로 성장하며 질량비는 1대 500 정도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CID 947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은하 본체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블랙홀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물질을 조달했을까요? 근처에 있던 가스와 수백만 개의 별을 먹어치운 것일까요? 어쩌면 원래 이 은하는 지금보다 훨씬 컸었지만 대부분의 물질들이 블랙홀에 흡수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블랙홀이 초기 우주에 풍부했던 누구의 것도 아닌 많은 물질들을 먹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천문 물리학자들은 관측을 바탕으로 블랙홀은 성장의 끝에 이르렀고 반면 은하 내에서는 아직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은하 내에는 아직 별의 탄생을 위한 재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됩니다. 블랙홀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밑도 끝도 없는 대식가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가능한 천체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발견에 의해 초기 우주에서의 우주 형성에 대한 이론을 모두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CID 947의 수수께끼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의 새로운 발견은 더 많은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우주에서 오는 뉴스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꼭 모두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그럼 여러분과는 잠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